네, 안녕하십니까. 보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면접 실전을 의한 어떤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전 역량 중심 채용이라든지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NCS 채용에서 그 많이 쓰이는 이러한 그 면접은 특히 이제 NCS에 대한 채용은 이런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그리고 PT 면접, 토론 면접. 역시 이제 또 대기업 같은 데는 이러한 토론 면접하고 경험 토론 면접, PT 면접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일반 면접에서는 그냥 일반 경험 면접 같은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 면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그걸 발휘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있으면은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분석하고 직무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분석을 통한 자신의 능력과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의 어떤 역량에 관련된 공통적인 자신의 재능과 성격 특성이 있으면 그러한 성격 특성으로 발휘했던 그 경험을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경험을 찾으면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과 인성 및 태도적 요소를 평가합니다.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NCS에서 국가직무표준이라는 그런 NCS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업기초 능력에 관련된 그 면접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면은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특히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관련된 직업기초 능력이 10개 중에서 뭐 5개, 뭐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직무에 관련된 그 4개, 5개 정도의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것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뭐 10가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무에 이런 것도 그 NCS 직업능력 표준에 여러분 직무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거기에 직무 기술서에 보시면 그 여러분이 선택한 직무에 필요로 하는 직업 기초 능력 뭐뭐뭐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또 상황 면접이라 하는 것은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이거 실제 그 총무인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실제 상황의 행동을 예상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상황 면접입니다. 역시 이제 직업기초 능력과 인성 및 태도 요소는 같이 평가를 합니다. 직업기초 능력 면접 질문 예시를 살펴보면은, 자,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러면은 면접 질문으로는 직장 생활에서 어떤 목적과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아가 성공적으로 발표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또 문제 해결 능력은 기아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문제를 개선했거나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또 자기개발 능력은 기아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행동이나 노력했던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들어가면 전부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나 노력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NCS 기반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비해서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 각각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이 5가지 직업기초 능력에 주력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상황 면접 과제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합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거는 실제 나왔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인천공항 터미널 내에서 다양한 용도의 시설, 사무실, 통신실, 식당, 전산실, 면세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시설에 뉴스가 잦아 메인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신은 이번 공사의 담당자입니다. 주간에는 공항 운영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주로 야간에만 배관 교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시공하는 기능공의 실수로 배관 연결부를 잘못 건드려서 고압 배관의 소화수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시설물에는 누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자, 일반적인 소방 배관의 배관 연결 방식과 배관의 이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담당자로서 본 사고를 현장에서 긴급히 처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보소 완료 후 사후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 및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내가 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또는 이런 직무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NCS 직업력 기초 이 내용들을 쭉 직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러한 직무에 대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 일이 나오고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직무에 대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살펴보고 공부를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NCS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사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로 만들어 가지고 연습하는 거, 이런 것도 바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PT 면접인데 이건 프리젠테이션 면접이라는 건데, 이 면접관 앞에서 지원자가 구두로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상사, 대중, 이해관계자 등의 앞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해서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면접평가 포인트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했나, 그리고 정보를 찾아서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가,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는가, 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가, 순발력과 창의적 발상이 있는가,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논리적 구조화가 되었는가,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는가, 시선은 면접관을 응시하면서 하는가, 자세는 안정감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 평가 포인트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 질문의 기출 문제 관련해 살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PT 면접의 경우 기출 문제를 파악해서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시사적인 문제의 경우 매년 새롭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문제 해결형 주제의 경우에는 어떤 숫자나 일부 조건만 변형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고, 또 별도로 제공되는 면접 질문지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봐서 그 회사의 주요 업무라든지 이런 주요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어떤 문제로 PT 면접 주제가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리젠테이션 시사 관련 주제의 예를 보면 이건 시사 관련 주제의 예입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라는 지침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시오. 또 전자팔찌법 착용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시오. 60세까지의 정년 연장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시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시사 관련 주제는 연초부터 신문 기자 및 미디어를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들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대개의 경우 정치성을 강하게 띠는 이슈는 제외하는 편이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유념해 주시고, 또 그 해당 회사의 그 주요 어떤 업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특이 사항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이라든지 또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것들을 살피면은 이런 PT 질문의 문제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PT 면접을 잘하는 법은 진짜 첫인상에게 기대를 심어줘라. 웃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하라. 핵심 포인트를 먼저 쓰고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자. 질문에 짧고 굵게 답한다. 30초 이내에 질문을 했을 때 너무 긴다든지 쓸데없는 얘기가 많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라. 연습만이 길이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토론 면접은 이 그룹 디스커싱인데 이거의 특징은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에서의 개인 행동과 그 적합성을 관찰하는 것이죠. 집단 내에서 어떤 대립과 갈등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관찰하는 것이고, 그 대화의 형식과 발표의 내용 모두 관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배려 등 전체를 관찰하는 것이죠. 표현력, 논리력, 사고력 뿐만 아니라 발표, 태도, 인상 등의 요소도 평가하는 것이죠. 과제를 검토하고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그룹 디스커션 토론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발표하는데 나만 발표 안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60분이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분 시간이라고 하면은 6명이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10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치고 8분 정도는. 그리고 옆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경청한다는 어떤 표정과 인상도 짓고, 그리고 일단은 상대방의 의견을 제시가 되면은 그것을 일단은 먼저 수용을 하고 기타 그 이후에 자기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제시를 할 때 가능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디 신문 또는 어디 뉴스 아니면 어느 자료에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반박을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토론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토론이다. 그러면은 찬성파하고 반대편을 강제로 나눠요. 그래서 6명이면 12명이 반반씩 4명씩 4명씩 8명이면 4명씩 4명씩 찬성팀 반대팀, 그리고 찬성의 의견을 한번 쭉 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예시를 왜 반대하는지 예시를 부여하고 이제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베이비 부모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17년도부터 공고사항이었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기업 부담의 증가, 청년 실업난 등이 겹쳐 논란이 되고 있다. 아래 찬반 의견을 참고하시고 찬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상대방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토론 주제 같은 것도 이러한 시사성 있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 이런 시사성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이렇게 찬반이 많이 갈려 있는 것들, 뭐 이런 주제가 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압박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압박 질문은 그 면접관이 화를 내거나 또 지원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묻는 방식으로 자제력, 인내심, 판단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화를 내거나 뭐 약점을 들춰내는 면접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황한 표정을 짓거나 뭐 말을 더듬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불안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을 천천히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부러 불쾌감을 주어서 어떤 지원자의 인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면접이므로 이런 평상심을 유지하고 표정 관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 있고 유머스럽게 맞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간단하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면접관이 어떠한 압박을 질문을 하더라도 그거를 당하지 말고 웃으면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상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런 소리 평소에도 많이 들었죠? 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았나 봐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죠. 갑자기 내 인상이 나쁘다고 하니까. 뭐 그럴 때, 예, 제가 인상이 처음에는 좀 험상궂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를 일주일 이상만 만나게 되면은 야, 어떻게 너 같은 그 고운 마음이 있고 너같이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모습보다는 제 내면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면접관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 질문과 관련된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학창 시절에 학점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거 무엇을 했나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아닌가요? 이럴 때 직무에 관련된 능력을 더 많이 했다고 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학을 좀 했다든지 하면은 휴학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휴학 기간 동안 무엇을 하였나요? 휴학 기간 동안 그냥 보낸 것은 아닌가요? 목적 지향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뭐 휴학 기간에 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휴학 기간에 좀 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곳에 경험을 쌓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의 결과를 얻은 것은 바로 이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직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휴학 기간에 대한 것이 훨씬 더 강점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편입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겁니다. 이 편입 제가 과거에 지도했던 학생 중에도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했는데 이 편입 때문에 계속 이 질문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정고시 이런 걸 계속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브라인드 채용이 돼서 해서 학력 같은 거 따지질 않으니까 물론 이제 모두 다 브라인드 채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브라인드 채용으로 하는 업체에 응시를 했다고 하면 그럴 걱정은 없고 얼마나 본인이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키우도록 노력해 왔나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어떤 인성 역량과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브라인드 채용이 안 했을 때의 어떤 압박 질문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죠. 연수, 어학연수는 왜 갔나요? 목적을 달성하였나요? 뭐 놀고만 온 것은 아닌가요? 어학 점수를 더 높여야 하지 않나요? 이 해외 연수 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성과를 이루어내야지 우리가 답변을 좀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경험, 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의존적이지 않나요? 마마보이, 마마거리인가요? 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뭔가를 해낸 경우가 있나요? 회사의 선택도 부모님께 여쭤볼 것인가요?
이렇게 이제 이런 관련된 것이 압박 질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 질문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질문이 되겠죠. 기본 질문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므로 미리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암기한 T가 역력해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이루지 말고 핵심 단어 또는 핵심 사례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습해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을 때 조금 생각한 듯한 모습을 가진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면접관이 질문하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다 외운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말고, 그 내용으로 말고 다른 내용을 한번 이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면접관이 던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완전히 하얀 백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이 기본 질문은 매우 유사한 답변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자신만의 개성 또는 경험을 중심으로 연습해 볼 것. 이 기본 질문은 너무 흔한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죠. 기본 질문은 입사 지원서 중심으로 사전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 부터 아까 예상 질문을 찾아가지고 그 질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면접할 시간이 정말 많아야, 적으면 5분, 많으면 10분이에요. 5명이 들어갔는데 한 학생이 10분씩만 해도 50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학생이 5분이라고 봤을 경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한 질문에 1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뭐 3번 내지 3번 정도 하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3번에 어떤 질문을 물어보겠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보세요. 본인이 왜 우리 회사 지원했습니까? 본인이 직무에 적합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거의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거 이외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가지고 자기들 언뜻 본 그런 질문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면접 예상 질문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면접관보다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면 어때요? 떨리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씁니다. 그리고 이 면접에서 자신감은 얼마나 내가 면접 예상 질문을 찾아서 준비해서 연습을 했냐에 따르고, 그걸 계속 내가 회사에 지원해서 면접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채용의 성패는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기본 질문에 대한 거 한번 보면은 1분 자기소개. 자, 1분 자기소개는 그 내가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나의 성격 특성, 잘하는 거, 성과, 능력, 이런 거를 자기가 그런 어떤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경험의 사례를 얘기하고, 저는 이런 경험과 제 성격 능력으로 이런 걸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뭐 제 직무에 적합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있어, 이런 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것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직무 역량은 마음속에 두고 내가 그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재능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능으로 발휘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역량 중심의 면접이 되겠죠. 자,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직무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 지원한 동기는 우리가 원래의 그 과거에는 그랬어요. 내가 A란 직업에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해왔다가 대학에 관련된 전공을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런 역량을 이렇게 쌓아서 지원하기, 이렇게 됐는데, 사실 내가
직업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내 실력에 맞게끔 회사도 지원하는데, 그래서 쉽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의 목표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나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특성으로 발휘를 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회사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되는 것이죠. 또 입사 후 본인은 어떤 비전 혹은 성과를 만들고 싶습니까? 이것이 이제 입사 후 포부인데, 여러분들 어차피 직무를 그 직무에 그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직무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직무 최고의 수준을 경력 관리에서 미리 생각을 해놓고 저는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러이러하게 노력할 것이고 그 전문가가 되면 회사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본인의 장점과 단점, 이것도 역시 직무에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고, 자기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가 왜 007을 뽑아야 하는지, 이거는 아까 직무에 적합한 자신의 성격, 재능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또는 회사의 어떤 목표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강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또 뭐 입사 지원서와 다른 내용을 발표한 이유, 이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아. 이거는 그냥 떨어지는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것인가, 이런 어떤 회사의 관심들도 우리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입사 후 비전과 성과, 이거는 입사 후 포부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싶은지, 이러한 인사 담당자의 단점을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이 그 사람이 지원한 직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직무의 나쁜 단점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단점을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채용해야 하는 이유, 이것도 자기 직무에 대한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특성, 이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분석을 통한 기본적인 질문을 1번 자기소개, 성격의 장단점, 당신의 강점, 당신이 직무에 적합한 이유, 당신의 신념, 이 당신의 신념은 성장 과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원 동기, 입사 포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면접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만회하는 거예요. 제가 면접하는 도중에 이러한 측면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에 정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단하면서도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열정을 나타내 주는 거,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 포함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모의 면접 역할을 좀 많이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하면서 다 설명한 것이죠. 그 친구들끼리 서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된 면접 예상 질문을 뽑고, 그리고 시사성 있는 거 좀 뽑고, 전공에 관련된 거 뽑고, 뭐 이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면접 연습을 하는 거, 또는 그런 게 없으면 비디오를 틀어놓고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이렇게 행동거지 모습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면접 유형에 대해서, 주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실천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많이 실천이 아닌 훈련,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걸로 다 준비를 하면은
아마 면접에서도 떨지 않고 잘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